네, 이번 시간에는 공통수학 원 개념 중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 배우고 있죠? 그 중에서도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네, 오늘은 3차 방정식이니까 내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단순히 공식만 외우고 있었다면 그 공식이 탄생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새롭게 5등급제로 학기 평가 제도가 실시가 되는데 내가 정말 1등급을 맞고 싶다. 정말 1등급을 맞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순히 공식만 외워서는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들이 그것이 증명되는 과정을 활용해서 풀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식을 증명하는 방법까지 내가 완벽하게 증명하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숙지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분들한테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아직 좀 미비하다. 그럼 전 시간 내용들 좀 보고 오늘 수업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축하드릴 만한 게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공통수학 1에서 어려운 파트인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방정식 부분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부등식만 배우면 돼요 이제.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서 방학 동안에 열심히 수학 공부해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자, 얘를 우리가 이거의 두근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외웠고, 두근의 곱을 구해라 하면 a분의 c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냐? 자, 사실 얘를 인수분해하게 된다면 a x-알파 x-베타가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럼 얘를 전개하게 되면은 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지금 결국엔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또 그걸 다시 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랑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하면 얘를 다시 옆에 써주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식과 이식은 같은 거예요. 이식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냐고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개수 a로 모아준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게 인수분해가 되어가지고 이런 괄호 형태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면은 그렇게 해서 두근이 알파 베타로 나오려면은 이런 모양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 얘를 다시 전개를 한 이 모양과 이 모양은 같다.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양변을 내가 a 가지고 나눠줄게요. 여기 좌우변을 a로 나눠주게 되면요. 자, a가 여기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좌변은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고요. 우변은 얘네를 다 a로 나눠주게 되니까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가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보세요.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a분의 b와 같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이 공식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봐봐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b이려면 이걸 괄호를 쳐줘야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b이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 알파 베타는 a분의 c 바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탄생을 했었어요. 그죠? 자,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에서도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두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3차 방정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어요? 네,
세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되잖아요. 그러면 3차 방정식 한번 써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은 a 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의 형태로 됩니다. 그때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이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꼭 알아가야 할 겁니다. 자,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가 나오게 되죠. 3개가. 그래서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요거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와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3차 방정식에서는 얘가 추가가 돼요. 곱의 합이 추가가 됩니다. 두 근끼리의 곱의 합. 그래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게 추가가 돼요. 근데 얘는 a분의 c예요. 2차 방정식에서는 a분의 c가 두 근의 곱이었죠. 근데 얘는 두 근의 곱의 합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꼭 외워야 돼요. 요거 꼭 알아야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도 외우라고 했어요? 증명도 꼭 외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얘네가 왜 이렇게 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자, 보세요. 인수분해해서 세근이 이렇게 나오려면 인수분해는 이렇게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앞으로 모아주게 되고 x-알파, x-베타, x-감마의 형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전개를 한번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a로 모아주고 x 세제곱. 자, 요거 어떻게 전개하면 되겠어요? 곱셈 공식 있잖아요. 요거 곱셈 공식 있죠? 여기가 a, b, c로만 바뀌면 됩니다. 자, 곱셈 공식 있어요. 전개를 해주면 기억해 보세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의 형태로 딱 전개가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요거의 세근이 이것이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를 다시 전개하니까 요런 형태가 되었다. 결국 요 식과 이 다항식과 요 방정식과 요 방정식, 이 모양은 좀 달라 보이지만 결국 얘와 얘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좀 옆으로 얘네를 가지고 와 볼게요. 얘를 좀 가지고 와서 결국 얘 둘이 같다라는 걸 쓸 건데, 자, 여러 번 쓰니까 귀찮으니까 그래서 옮겼어요. cx 플러스 d 이렇게 됐잖아요. 얘네가 똑같아야 돼. 그리고 양변에 뭐로 나눠줘요? a를 나눠줍니다. a분의 1을 나눠주면 이렇게 없어지고 인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가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쓰게 되면은 여기식은 a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서 얘는 다시 한번 고쳐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x 세제곱 플러스 a분의 bx 제곱 a분의 cx 더하기 a분의 d의 형태가 돼요. 그죠? 자, 이 중괄호도 없애주고 결국에 자, 얘네들은 서로 같게 된다.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한 것과 플러스 a분의 b, 그 다음에 얘,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a분의 d. 그죠? 얘네가 같아서 그래서 이런 식이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요거 좀 이해 안 되는 친구 있죠? 요거 두 개 서로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a분의 b잖아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 마지막에 알파 베타 감마도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a분의 d잖아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의심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좀 다시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3차 방정식의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될 거는 요거 그 관계 정리를 해준 게 총 3개가 있죠. 세 근의 합, 곱의 합, 그리고 세 근의 곱.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됐다라는 거 요게. 그래서 공식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와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주고, 무엇보다 헷갈리지 않으려면 내가 요거 사실 외우고 있으면 돼요. 이거를 내가 전개해서 이 증명 과정을 내가 알고 있으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 편해요. 그러면 외울 때 당시는 조금 힘들지만 진짜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안 헷갈려요. 정말로. 알겠죠? 네. 그래서 세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3차 방정식에도 켤레근이 있어요. 우리가 2차 방정식에도 켤레근이 있었죠. 그쵸? 왜 켤레근이 있냐,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끝난 게 아니니까 인수분해 한 번 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뭐 x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중근이네요. 마이너스 1 두 개, 뭐 3 이런 식으로 두 근이 얻어지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해주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자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1로 얻어지죠 바로. 근데 얘는 지금 얻어져요 안 얻어져요? 안 얻어지잖아요. 그래서 뭘로 구해요? 근의 공식 가지고 여기 부분을 풀어줬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방정식 풀 때.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얻어지냐면은, 자 근의 공식을 적용을 해주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9 마이너스 4ac니까 결국 안에는 이렇게 해서 5가 된다. 그죠? 그래서 얘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5라는 거 하나랑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근 하나 얻고, 그리고 여기서 얻어지는 마이너스 1 하나에서 x의 근은 이렇게 세 가지가 얻어지는데, 자 결국에 내가 여기에서 무리수의 식이 하나 얻어지게 되면 다른 한 근도 가운데 부호만 바꿔줘 가지고 존재하는, 결국 뭐가 존재한다? 여기 보이는 켤레근이 존재한다. 이게 2차 방정식을 배울 때도 우리 얘기를 해줬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 우린 켤레근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좀 정리를 하면, 이거는 허수도 마찬가지, 허근도 마찬가지겠죠? 자, 한 근이 이런 모양이면 a 플러스 루트 b의 모양이면 뭐도 근이냐면 a 마이너스 루트 b도 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자 한 근이 a 플러스 bi이면, 자 이거면 a 마이너스 bi도 한 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3차 방정식에도 켤레근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한 가지 그냥 좀 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자 여기가 한 근이면, 이렇게 해서 두 근이 생기면, 얘네가 두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되냐면 유리수가 됩니다. 유리수. 방금 뭐 얘 같은 경우가 있겠죠. 자 얘네 둘은 무리수인데 얘 하나 유리수 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얘네 둘 허근이 두 개로 켤레근이 존재하면 나머지 한 근은 실수가 됩니다. 실근이 나오게 돼요. 자, 요 정도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 여기 부분이죠. 여기도 중요하긴 해야 되지만, 여기 이 3차 방정식의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증명 과정, 요거까지 꼭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여러 번 얘기하지만 공식만 외우지 말고 증명 과정 꼭 알아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